그러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방통위원회 청문회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휴가 한 못하겠는데. 20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도 나갔습니다. 휴가는 언제 받고 나간 건 언제입니까? 전혀 제가 나간 날은 아니 답만하십시오. 권익위는 공무원 직무 규정과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제한 휴가 받습니까? 이틀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또 3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근무 규정대로 했습니다.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서 방통위 쪽에 가서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당장에 가져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당장 가져오세요. 제가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위원장님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셨죠? 예. 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며칠까지입니까? 12월 21일인가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며칠입니까? 21일인가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언제입니까? 12월 내정이요.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입니다. 예. 2023년 12월 초에 내정되셨죠? 예. 예. 그리고 임명된 건 언제입니까? 29일입니다. 예. 그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방통위 쪽으로 접촉하신 건 언제입니까? 12월 중순 초부터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2023년 12월 21일까지 그죠? 예. 네. 국민권익위원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 나가서 청문회 준비한 게 2023년 12월 며칠이요? 12월 초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방통위원회 청문회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휴가 한 못하겠는데. 20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도 나갔습니다. 휴가는 언제 받고 나간 건 언제입니까? 전혀 제가 나간 날은 아니 답만하십시오. 예. 거기는 권익위는 예. 공무원 직무 규정과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제한 휴가 받습니까? 이틀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또 3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근무 규정대로 권익위원장이 했습니다.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서 방통위 쪽에 가서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당장에 가져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당장 가져오세요. 또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으로 기억합니다. 권익위원장 임명받아서 재직 몇 개월 하셨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예, 여기가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임기가 있는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데 그걸 수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수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오늘 입법청문회 자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관계 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을 들어보시면 왜 묻는지 알 겁니다. 임기가 있는 3년 임기의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7월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은 왜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 질문, 그럼
그러면 평소에 방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잠깐만요. 예.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법률가를 하시면서 있었습니까? 답변하시죠. 갑자기 권익위원장 5개월 정도 하시다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되고 수락하고 청문회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러면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있으셨습니까? 그 방통위 설치법의 이 방통 이 상임위원의 자격에 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차고 넘칩니다. 네. 굳이 김홍일 위원장께서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력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서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KBS 이사라도 합니다. 없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난 YTN 치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시에 YTN으로부터 이상인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기피 신청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인해서 결론을 내셨죠? 예. 예. 그러면 그 2023년 11월 29일 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안이 보류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방송 공적 책임의 계획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12월 23일 2023년 12월 29일 날 임명이 되셨죠? 예. 예, 그다음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럼 예. 12월 20날 MBC 박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가 부당하다. 그래서 방통위가 졌죠. 재판에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2심에서. 예. 그때 2인 체제 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2인 체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률가가 위원장이 되셨는데 2인 체제에서 결론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임명되자마자 2월 7일 날 그것도 이동관 위원장이 보류해 놓은 것을 60일 만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렇게 갑자기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요. 앞서 그 2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상인 의원이 제척 기피 대상인데 제척 기피를 안 시키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3인이 있었다면 한 명이 제척 기피가 되면 2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국회에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2인이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임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상권 분립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상임위원 선임 완료가 끝날지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 현안 문제를 처리 않는 것은 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아니 글쎄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건데 지금 한쪽에서는 해도 된다라는 건데 해서 불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판에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2인 체제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12월 20날 법원 판결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결정이 내려졌고 29일 날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 사이에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는 보류를 해놓은 거를 60일 만에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지금 일처리를 하신 거예요. YTN 민영화를. 저는 자 그러면 예.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하셨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절차법에 따라 청문 공청회 같은 거 진행하셨나요?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셨습니까? 예, 또 예. 유증하지 마십시오. 예, 청문회 안 하고 공청회 안 하셨는데요? 60일 사이에 했습니까, 사무처장님? YTN 매각할 때 청문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 이 행정청문회나 공청회 했습니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진행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면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보류했던 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60일 만에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이것도 2인체에서 그냥 한 거예요. 재척 기피 사유가 있는 이상인 위원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사무처장과 국장님이 조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이 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다 마지막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2인 체제가 적법입니까? 5인으로 하는 2인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상당 기간 1년이 다 돼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졌잖아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게 졌는데 2인 체제 결정이라 위법하다고 판단 내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 논쟁할 생각은 없는데 틀린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이후에도 계속 2인 체제에서 결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죠. 상임위원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 임명을 거부하고 2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즉 대통령 임명한 두 분을 데리고 독임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고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불법 탈법을 대통령이 한 것이고 불법 탈법을 한 대통령 밑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용산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과 국장을 그걸 지시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11건의 MBC 심의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 것을 계속 결정문을 심의 의결을 해서 11건에 10개가 졌잖아요. 이 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지금 검사 감독권 행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또 4명이에요. 방심위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치하고 계신 그 직무유기는 하고 계시면서 2인 체제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를. 그렇기 때문에 불법하다. 위원장님만 불법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무처장, 국장, 뒤에 배석해 있는 국장 모두 다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은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나머지 이분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처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해를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예요. 예. 위원장님처럼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전혀 위법하게 처신하거나 위법하게 직무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질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위원장님의 주장인데 본 위원이 주장한 것처럼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사무처장님, 않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아까처럼 간담회로 정합니까? 그동안 간담회 정했습니까? 아니 간담회 얘기는 정했습니까? 그러면 네, 아니요 하세요. 간담회로 결정했습니까? 의견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정책국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간담회나 차담회를 운영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로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아닌 경우도 법에 따라 하셨나요? 네, 저희는 통상 2인의 경우에는 상임위원님, 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다시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좀 조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비공식이라기보다는 보통 그 회의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견이 좀 해소되고 해소 안 되는 것들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팀장님. 여보세요? 예.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힌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진짜 수사관님. 저도 진짜 근데 수사관님 이건 밝혀줘야죠. 저희 수사단장님이 예. 형사입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배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표층. 이종섭 증인, 이 증인이 이 무서운 일의 책임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이 외압이 기록 탈취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가해진 이 모든 외압들이 이종섭 장관의 책임이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닙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을 하십시오. 자료 횟수 문제는 자료 횟수 말고 제가 지시했던 수사에 대한 아니라는 구체적 지시입니까? 방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기록 제가 탈취의 구체적으로 네, 됐습니다. 기록 탈취의 항명죄 수사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는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눈물 섞인 고소 목소리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수사하던 우리 수사단의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급했던 그날에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을 탈취했던 전화 내역, 그것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이 전화 기록과 이 병사들의 통화 내역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월의 봄 29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썰렁합니다. 가운데 예. 두 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최악의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 4월의 봄 29번째 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전현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일당 100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네. 분의 그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가방이 지금 현재 청문회 네.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저랑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두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동안 이제 4명이서 서로 저의 역할은 말씀하시려는 분들을 제지하고 특히 안 나오신 두 분의
발언 양을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발언 양하고 좀 맞추는 그런데 신경을 썼었는데 진땀이 납니다. 그렇죠? 두 분이 정말 말씀 잘하시는데 오늘 그렇죠. 제가 그 공백을 메워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청문회 이게 다 이제 여당이 갑자기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네. 국회가 정상화되니까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전현희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오늘 열심히 해보아요. 자, 지금 현재 최민희 그 의원님께서는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김현 의원님께서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보이콧 국회 정상적인 출석을 하지 않고 보이콧해왔기 때문에 그냥 케미 좋은 두 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짝짝짝짝 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백령도 백령도로 가셔서 자기는 안 들어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7개 받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면서 또 전투력을 세워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최민희 위원장님이 그 과방위에서 활약하시는 모습과 김현 의원님이 이제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좀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오늘 오전에 저희도 법사위를 했는데요. 네. 가방에서 넘어온 방송법 통과시켰죠? 네,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상 이제 많은 뭐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 방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네.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을 때는 정말 편하게 또 저희들끼리 재밌게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법사위를 운영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뭐 정책내 위원장님과 또 우리 법사위원들의 전투력으로 저희들이 끝내 또 우리 가방에서 넘어온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또 오늘 이제 우리 그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과 한 우리 4월의 봄 우리 의원님들과 이 콜라보레이션이 느껴진 게 오늘 법사위에 최현 의원님이 김현 의원님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법 이제 그 간사로서 과방위에 우리 간사님이신 김현 의원님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와서 이 그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먼 자리에 이제 앞에서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눈빛을 주고받으며 윙크를 하고 화이팅. 그런데 나중에 새날에서 봐요 이랬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안타까운데. 여기 오기 10분 전까지는 다 나오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오다가 그 못 오신다는 거 알고 저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매우 당황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지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금 아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법사위에서도 그런 우리 세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이제 항의와 문제 제기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금 방송법 이렇게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제 22대 국회 첫 입법으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방통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전체 회의 지금 전체 회의를 보고 또 기사도 보고 방송도 좀 봤었는데요. 지금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그 8월에 박문진 MBC 박문진 이사 선임 건이 지금 이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방송 장악이 이제 그대로 MBC마저 넘어가냐 마냐 이래서 지금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이거를 민주당은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그런 입장인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8월에 방통위 이사를 이제 이렇게 지금 선임을 강행을 해서 MBC도 사장을 이제 바꾸고 MBC마저 장악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 사실상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 이렇게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방통위원장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사실상 선임을 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그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현재 이사가 계속 그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그 관련 규정을 찾아내셔가지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선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하고 박문진 이사를 새로 이제 정부 입맛에 맞는 이사로 네. 선임하려는 것을 두 분이 지금 강력히 맡고 계시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충분히 막아내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MBC마저 이 장악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불법이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그리고 사실상 합의제를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법 사유로 사실상 이제 탄핵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이 꼭 해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가 그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원래 오늘의 그 주제는 이거였대요. 정부의 R&D 예산 삭감 그리고 일본 라인 야후 사태 그다음에 제4 이동통신 사업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조적이지가 않아서 좀 고성이 오고 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일정을 다시 잡자는 주장도 했었었는데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가 이제 일본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게 7월 1일이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또 부득불 더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네. 직무유기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왜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설명도 했었었는데요. 네. 대통령 고발해봤자 소용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형사상 수추 안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그 뭐 당연히 노영희 우리 변호사님이 잘 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소추를 당하지 않을 그런 권한만 있는 거지. 네. 사실상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는 가능하다는 그렇죠. 것이 그건 여러 가지 또 학설의 다수설이잖아요. 학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뭐 그리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현직에 있을 때의 탄핵 전에 그런 검찰의 수사를 네네. 받았고 그걸 윤석열 뭐 당시에 뭐 또 특검이 했던 그런 이미 전례가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이 명확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사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재임 시까지는 소추당하지 않고 그 기간이 연장이 되겠지만 조사해서 뭔가 불법성이 명확히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얼마든지 또 네.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만 하고 또 그러니까 소추는 안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으로 네, 넘기지 충분히, 못하더라도 수사는 네, 일단 해놔라 가능하다. 이 네. 얘기했죠. 자, 네, 왜 그랬냐면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9명 중에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임명을 안 해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던 거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최민희 위원장도 이 희생된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최민희 의원 경우에도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네.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상태에서 그랬죠.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지금 국회로 들어오셨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죠. 맞아요. 그 대통령은 특히 자기네 쪽 사람들은 다 임명해줘 버려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한 명 더 임명해 놓은 지금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 해서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회 후임으로 최선행 교수를 추천했는데 대통령 아무 설명도 없이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인용돼 복귀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때 이 사람 대신에 원래 위촉했던 사람 이정옥 씨 해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도대체가 당신 자기네 편은 똘똘 뭉쳐가지고 올리고 실질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추천된 사람은 안 하고 이거야말로 문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공수처에 고발을 하신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민주당의 22대 국회에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밖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입법 그 과방위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김홍일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 관련된 입법 청문회 지금 하고 있는데 김홍일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 선임 강행하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계속 질의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박문진 이사 늦게 임명해도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냐. 니네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요걸 이제 집어냈다는 얘기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네, 드렸죠. 바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거. 그다음에 김현 의원이 또 활약한 게 있는데 YTN 매각 청문회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면서 이거 절차 위반 아니냐. 네, 요것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때 당시에 YTN 매각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동관 씨하고 그다음에 누구였죠? 그 한 명 더 있었었는데 그렇죠. 이상인하고 두 명이서 이거를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자기네가 그 각하 이러면서 그냥 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해놓고 맞습니다. 있었어요. 오늘 좀 이제 재밌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전 MBC 사장을 김장겸 김장겸 의원이 지금 가방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아유, 난리 났더만요 오늘. 이분이 근데 이제 지금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이해충돌. 소송의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 측은 회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랑 뭐 그러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아버지로 했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정가 사범이라고 주장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신의 이제 뭐랄까 그 직책이랄까 해야 할 일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맞아요. 실제로 이 정말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정민영 그 방심위 위원 그분이 권익위에서 그 이해충돌이라고 대통령에 의해서 해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MBC를 소송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해충돌이다 이래가지고 그분에 없어.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또 권익위는 이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그 당시 아마 김홍일 위원장이 건의위원장이었을 때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과 지금 현재 정성윤 부위원장 이 체제에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방심위원을 그 이유로 해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방심인가요? 방통위 부위원장이죠. 이분이 아까 이제 이동관이랑 YTN 그 문제를 처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상인이 그 YTN을 인수한 기업이 유진 기업이잖아요. 유진 기업을 회장을 변호한 또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YTN 같은 논리라면 같은 논리라면 이게 똑같이 그래서 권익위에 신고가 됐어요.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그랬더니 권익위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진짜 권익이 그러니까 너무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청탁금지법 무혐의 내린 그 이제 그런 논리 우리 편은 감사주고 저기 편은 이제 가혹하게 처리하는 이런 잣대 이중잣대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일 때 아무런 이제 마치 이상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 설정 넘어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방통위로 온 거죠. 그리고는 그 이상인하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서 YTN 매각에 관련돼서 둘이서
이동관이랑 그때 그랬죠. 이동관이 그랬죠. 이동관이랑 이제 이상인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해충돌이 상당히 명확해 보이는데 그 이해충돌 당사자가 YTN 매각 결정에 사실상 그 결정을 했고 거기에다 오늘 김현 의원이 지적을 한 그 매각에서 청문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는 절차 위반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어도 이상희는 부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불법적인 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그런 위법 사안으로 사실상 탄핵이나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장겸도 이해충돌인데 지금 거기도 지금 아니 김장겸 의원은 지금 과방위 위원으로 자기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왜 이해충돌이냐 이제 그 얘기에 관련해서 MBC에서 자기가 사장할 때 해임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도 지고 2심도 다 졌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소송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니까 사실은 과방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 MBC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과방위원 다른 위원들 또 김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도 전과사범인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딴 말을 하고 그 얘기가 왜 여기서 연결도 안 나오냐고요. 되는데 그리고 최민희는 이제 뭐야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거 이해충돌 아니라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차선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그분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너무 웃기지도 않아서 솔직히 저는 법사위 얘기도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여당이 들어와서 국회가 정상화된 건 참 좋지만 정말 아니나 다를까 또 역시 파행으로 가고 억지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 꼭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제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이 지금 어쨌든 권익이라든지 방통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말로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진짜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뭐 측근을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지켜야 할 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편은 무조건 좋은 그리고 야당이나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운용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절차나 처분에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공권력을 정말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말 그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마구마구 하고 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권력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목도하고 있는지 정말 분노하기도 하고 너무나 그게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방위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자 우리 이제 본연의 법사위 얘기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사실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최혜병 특검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또 많이 활약을 하셨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이제 하기 전에 아까 통과시켰다고 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 그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게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이 방송 3법이었죠 이번에 통과시킨 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이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2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편법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2인이 개의하고 2인이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뭐 중요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는 이 그 합의제 기간을 마치 독임제 기간으로처럼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5명의 이 이제 위원들을
그 위원을 이제 수를 늘리는 그래서 그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뭐 이런 이제 방송계 언론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해 가지고 많은 이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네. 그리고 위원회를 개의하는 것도 4인 이상이 개의를 요구하고 출석을 해야 위원회가 개의가 되도록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방통위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이런 법을 이제 오늘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법사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뭐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이제 위원장석에 가서 뭐 의사일정을 합의를 안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시비를 막 걸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의사일정을 방해를 하고 있었는 네. 거죠. 그래서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착석해라. 그리고 처음 왔으니까 이제 먼저 소개부터 하고 위원회를 시작을 하자 이랬는데 이제 자기 소개하지 않고 의사 진행 발언을 계속하면서 위원회를 이제 계속 순년시키려는. 유상범 간사가 좀 그랬나요? 네, 간사도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임명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미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힘이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늘 그 기존에 이제 정해진 의사 일정대로 방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체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상 국힘이 저지하려고 네. 한 거죠.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을 계속 요청하고 또 위원장석에 가서 이제 계속 합의 안에 의사 일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실랑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너무 피곤하시겠습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없이 최혜병 특검법을 저희들이 이제 토론하고 통과시켰죠. 네. 청문회도 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은 비록 국민의힘이 없었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거의 뭐 아주 늦게까지 그 토론도 하고 그렇게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효능감 있게 잘했는데. 네,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네네.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오늘 정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 좀 그래도 어쨌든. 처음 들어왔으니까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네네.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동안 직무유기한 거를 미안해야죠. 사실상 국회가 열린 지 언젠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시비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부터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회의에 들어와서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 하니까 그저 이제 이 법을 저지를 해서 통과가 안 되게 하려는 방해하려는 이런 목적이 너무 오로지 뚜렷해 방해하려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는 이미 의사일정이 정해졌고 오늘은 대체 토론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법사위에서 대체 토론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려온 법은 사실은 작구와 체계 정리하는 것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본질적인 건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내용은 원칙적으로 네. 하지 못하는 거고 여태 지난 21대 국회가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실제로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는 자꾸 체계 심사만 할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의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꾸 체계 심의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뭐 법이 뭐 잘못됐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내용에 관해서 이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티키타카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티키타카는 좋은 말인데. 자, 우선 옥신각신. 네, 옥신각신.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과시킨 법이 4개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이제 방송 3법이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개정안, 네. EBS 거. 요 세 개가 이제 통과가 먼저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 지금 현재는 2인이 2명으로만 구성됐으면 2인이 그냥 의결해도 마치 다수가 다 만장일치한 것처럼 그냥 통과시키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아예 5명이 원래 원칙이니까 4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 시키자. 이제 요게 사실 이번에 요지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바로 그 2인에서 이제 4명으로 늘리는 의결 정족수를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물고 늘어지고 그랬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통과시켰다. 네, 아주 오늘 리더십을 제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송사법에서 특히 중요한 게 공영방송인 KBS, MBC, EBS 그 이사 숫자 늘리는 거 그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서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원래 그전에는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힘에 논리에 의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이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KBS 보세요. 지금도 오늘 박민 사장도 물론 과방에도 안 나타났지만은 지난번에 입법청문회도 KBS만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냥 정권의 눈치 보느라고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 법이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KBS가 사실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박민의 방송 뭐 이러면서 조롱스럽게. 박민의 방송 이러더라고요. 그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바로 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오늘 이제 사실 제 옆에 장경태 의원이 이제 법사에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이제 법이 이렇게 통과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민주당도 이제는 방송에 대해서 정권을 잡더라도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좀 언제 뭐 좌지우지 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법은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담보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고 그걸 이제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지만 언제까지 이 정권이 뭐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정권이 되면 반대표 입장에서 또 막 반대를 할 거잖아요. 이 방송사법은 웃기는 게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걸 원래 찬성했다가 갑자기 자기네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갑자기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또 안 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민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실은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왜 통과시키셨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진짜 이건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거 딴 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언론사들이 민주당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안 하니까. 그리고 KBS 박민 사장 같은 경우도 자기 좋은 일 지금 시켜주고 있거든요. 자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반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왜 굳이 해줘야 되죠? 나는 그래서 이에는 이, 뭐 귀에는 귀. 그냥 응당 받아야 될 정도로 한번 자기네도 받아봐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로 양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지, 폴리티컬 뭐 크리티시즘 이런 거 왜 따라가는지 솔직히 저는 좀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당하고 보세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맨날 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관련해가지고 정책이면 정책 뭐면 뭐.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진보 언론이든 무슨 언론이든 상관하지 말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비판할 점이 있다 그러면 비판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방송 패널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민주당 까면 나중에 보복 안 하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단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당은 절대 못 가고 네. 대통령 못 간단 말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안 그러고 김건희법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세상인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막 걱정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또 이런 짓을 했군요 민주당이.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이 지금 이런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차피 착한 그래야 그거 좀 하지 할 말라고요. 법이 있고 네. 그렇지만은 22대 민주당은 바뀌었습니다. 저만 해도 바뀌었죠. 저는 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감사원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17명을 고발을 했고요.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제가 끝까지 챙기겠다. 그래서 제가 법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제가 이미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매섭게 하잖아요. 네.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네네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은 물렁물렁하게 봐주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게 시작이 됐고 아마 그래서 저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순둥이 사실 전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겉으로 되게 세 보이는데 사실 속은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이 겉으로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저분이 더 센 분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고 일단 최민희, 김현, 노영이 세다. 그리고 되게 순둥순둥 착한 사람 전현이다 이랬단 말이지. 근데 알고 봤더니 17명 고발하고만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무섭네요. 여러분 노영이가 괜찮다고. 이거 지금 농담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현희 의원님이 절치부심하고 이거 내가 그런 건 너무 물렁물렁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네. 나 옳지 않은 것하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봐주지 않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 하셨는데 정청래 위원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싸우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완전 코미디였습니다. 완전 코미디였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유성범 의원이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사로 내정이 됐는데 법사위에서 아직은 통과가 안 정식으로 됐군요. 간사로 이제 이렇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법사위 위원장 정책내 위원장 근처에 가서 이제 이 뭐 절차에도 맞지 않고 뭐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더니 뭐 국회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좀 그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유상범 의원이 이제 화가 났는지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했을 것 같다고. 우리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빵 터졌어요. 빵 터졌을 것 같아요. 여기 왜 공부 얘기가 나와? 유치해 진짜. 그리고 뭐 진짜 그 고등학생 대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가 지금 그냥 그래서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네. 유성범 의원은 서울대 나왔나요? 네, 서울대 법대 나오신 네, 걸로 일단 알고 참고로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서울대 안 나오신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은근히 이제 까는데 그게 어이가 너무 없다, 유치한 진짜. 거죠. 맞아요. 네. 여기 이런 거 나오네. 관련 검색어에 정청래 아들 연세대 이런 거 나오네. 관련 검색어에 그런 거 나와요. 여러분 정청래 대학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관련 검색어로 정말 황당무계 정청래 아들 연세대 정청래 부인 의사 이런 거. 야 너무 재밌다. 근데 어쨌든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건데 이것도 웃겼고요. 정청래 위원장도 조금 내가 보기에 오늘 조금 유치뽕이 했는 게 존경하는 위원장 이러는데 왜 화를 냈죠? 그게 아니고요. 송석준 국민의 의원이 이분이 좀 또 원래 좀 엉뚱하세요.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보통은 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표현을 존경하고픈. 했냐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계속 그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조롱하는 거냐 이런 이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롱 섞인 그런 이제 발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근데 이 송석정 의원이랑 저랑 또 악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제가 생각보다 악연이 많네. 권익위원장일 때 이분이 네네. 정무위 의원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거의 이제 첫 번째 상임인 것 같아요. 정무위 기억상 그때에 이제 저를 이제 정무위 위원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 장관석에 앉아 있는데 저보고 질문을 하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일단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앉아 있는다. 아 그때 생각나요 나 네. 그거. 네. 그리고 이미 훌륭한 분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맞아 그때 네. 압력을 받았었잖아요. 물러나라는 네. 대통령이 근데 임명- 거기서 이제 정무위원이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물러나라 면박을 주고 이런 있네. 발언을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훌륭한 분이 내정되어 있다. 그 사람이 네. 누구였어요? 그 사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나중에 왜? 밖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뭐 계속 이제 압박성 질문을 하면서 황당한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냐? 어머 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냐? 그걸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이 왕자 들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되신 분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물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존경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존경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뻔히 아는 분이 원래 별개 기구를 그걸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건데.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식하다. 믿기지 않는 아. 예, 그런 발언이고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답을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국민을 존경합니다. 아 진짜 야 우리 저렇게 센스가 있네. 나 같으면 안 하는데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존경 안 하는데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야, 네. 훨씬 고수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정부에서 뭐 계속 내내 괴롭혔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자리에 함께 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분이 이제 계속 장청래 위원장에게 존경하고 장청래 위원장에게 위원장 화나가지고 네, 화나가지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왜 그래? 막 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조롱 섞인 말에 대해서 나 그때 모르고 장청래 위원장님 속이 좀 좁네. 존경하겠다는데 왜 말을 끊지 이랬어요. 하고픈. 야, 완전히 조롱이죠. 얄밉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왜냐면 존경하고픈 정청래 의원님 이랬는데 네. 어따 대고 반말이야? 막 이랬다는 거 듣고 반말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반말 얘기는 이제 유상범 의원이 그 옆에서 위원장석에서 계속 이제 뭐라 이제 이 찐따 이런 걸 하면서 말을 하다가 이제 그 끝에 다로 끝날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걸 또 이렇게 딱 닦아져가지고 왜 반말이냐, 어때 대고 반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또 의원이 상당히 이제 당황을 당황스럽겠네. 해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더 많다 아닌가? 네, 상당히 당하고 뭐 이러다가 뭐 내가 공부 더 잘했어, 어쩌고 이렇게 이제 막 진짜 유치하다. 그래서 굉장히 코미디였습니다. 근데 다들 웃었을 것 오늘 같은데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정말 진행을 잘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갖고 놀았달까? 그래서 좀 아주 노련하게 진행을 잘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걸 이제 통과를 저지하려고 그 미션을 가지고 처음부터 자리에 착석도 안 하고 위원장석 옆에서 뭐 의사진행 뭐 문제가 있다 뭐 의사진행 발언 계속하면서 방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국회는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원칙은 다수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결하는 거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 들어라. 민주당 의원들 손을 다 들었잖아요. 숫자가 저희들이 숫자가 많죠. 앞서가잖아요. 네. 다수결로 종결하는 걸로 해서 방망이 땅땅 존경하는 걸로 해서 네 이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니 오늘 원래는 사실은 유상범 의원은 자기가 간사로 임명될 줄 알고 네. 그거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아니 그럴 거면 좀 미리 와서 앉아있지. 우리 네. 간사 뽑을 때 뭐 했니? 이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자기들이 늦게 들어오고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맨날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태업을 하고 파업을
파업을 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징벌적 성격의 지금 오늘의 그 의사 진행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빨리 임명해달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옆에서 제가 보기엔 좀 얄밉게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제 통과시키고 끝났을 때 네. 이제 송석준 의원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악수하는데 제 자리에 와가지고 당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딱 악수하고 손을 잡는데 우리가 참 또 이런 이상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도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와, 진짜 뒤끝 장렬이다. 저 끝까지 저는 갚아줍니다. 원래 한 번 맺히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진 않은데 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나쁜 사람들 불의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응징해야겠다. 잘하셨어요. 네. 여전사가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웹소설 같은 거 읽게 되면은요, 네. 주인공이 처음엔 각성을 못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걸 계기로 해서 각성을 탁 해가지고 네. 진화를 막 하고 발전하거든요. 각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각성연애. 자, 어쨌든 오늘 유상범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 때문에 법사위가 너무 한마디로 코미디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웃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이 간사를 계속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우리 유상범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뭐라고 했냐.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간사 선임이 안 된 거다.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유상범 의원이 열받아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반말과 삿대질로 정 위원장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정 위원장이 어때대고 반말이야. 서로 싸우면서 6분 만에 정해가 선포되었다. 네, 요거였습니다. 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좀 약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또 내지 약간 품위 없이 좀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거는 또 조금 뭐 전혀 무시할 만한 말은 또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일부러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제대로 여야가 들어와가지고 좀 정말 법사위에서 법사위 회의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들은 누구예요? 오늘 장동혁, 유상범, 박형수, 또 유재진인가 이제 새로 초선 의원 변호사 출신 의원이 한 분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송석준 대통령 존경하세요. 우리 송석준 왜 이러세요 진짜. 그분이 앞으로 법사위에서 재밌게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존경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던가요, 그분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한창 째려보다가 그냥 나가셨습니다. 째려봤어요? 야, 조금 놀라겠다. 아유. 하여튼간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좀 유치찬란하게 서로 한 번씩 딱 장군멍군하고 있다는 걸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도 국회 가고 싶죠? 우리 한번 나중에 손잡고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또 후원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시간 되는 김에 왜 많지 않네, 두 분이네. 블루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날 10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전현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와, 핑크 블루맨인데 핑크빛으로 5만 원이나 보내셨고요. 와,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분은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닉네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고 푸드득 몇 번 맨날 푸드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의 맙소사 정청래 법사위원장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좀 효능감 있고 여러분들은 좀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네. 확실히 지난 21대 국회 막 끌려다니는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21대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았는데도 왜 그렇게 못했냐. 너무 사람들이 점잖고 또 내지는 좀 대응하는 방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다들 그냥 초선이든 뭐 재선이든 삼선이든 많은 의원님들이 어쩜 그렇게 그냥
서로 짠 것처럼 이렇게 잘하시죠? 네. 서로 의논했나요? 오늘 법사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의원들의 화력이 국민의힘을 압도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난 이제 작전을 짜서 어떻게든 그렇죠. 이 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위원장을 필두로 또 우리 의원들이 정말 화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아마 작전은 뭐 뭔가 이걸 뒤엎고 뭐 문제 제기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예, 그러고는 사실은 이제 실패하고 끝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법사위에서도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 화력으로, 전력으로 가면 충분히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확보했던 그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11개는 그런데 7개를 왜 줘가지고 나머지 7개에서는 안 그럴 것 같다는 또 사람들의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여야가 서로 이제 협치를 해서 나가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이제 목리 부리고 또 옳지 않은 방향으로 모순적인 주제 발언과 행동을 할까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7개를 이렇게 굴욕적으로 받아야 되냐. 근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도 받기를 되게 희망했다는 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법사위 그 최혜병 청문회를 보면서 거기에 왜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때 좀 저렇게 화냈다 그러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정말 이 국회 열자마자 일사천리로 지금 법 발의하고 뭐 청문회하고 통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안 들어가면 우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겠구나. 우리만 손해다. 네,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굴욕적이잖아요. 네. 지금 상임위 때문에 헌재 권한쟁의 10박까지 지금 청구를 한 상황이라 사실상 권한쟁의를 냈다는 거는 이걸 나머지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런 앞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을 뒤엎고 사실상 이 굴욕적으로 이제 머리 숙이고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하고 지금 잠적을 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를 자기들이 챙겼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도 다 하면 저희들 한 번 하면 중간에 그런 이제 뭐 국힘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안 할 거거든요. 네.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랑 다르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을 봐주지 않을 거다. 이걸 느끼고 지금 이거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제 주도권은 다 상실할 거다. 위기감으로 숙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하고 싶죠. 그리고 그래? 속내를 드러내시네. 다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효능감도 있고 정말 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희열을 사실은 며칠 동안 맛봤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도 그렇게 하면 정말 민주당이 또 실력 있고 유능한 그런 정당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의 그런 이제 희열이나 그런 거에 젖었다가 이게 하여튼 국민들은 어쨌든 여야나 절반의 국민들이 서로 이제 선한 정당이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식하면 그게 또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과 우리를 이제 함께하는 당원들은 모두 다 가져라 이렇게 바라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멀리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또 정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멀리 봐서는 옳은 선택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야 우리 이 법사위에 앉으면 안 들어가 우리 끝까지 보이콧할 거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나 기대는 부분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민주당 역풍 맞을 것이다. 사실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헐헐 날아다니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용산에서는 야 니네 왜 방어 못 해주고 있어? 화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굴욕적으로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이제 체면도 또 차려야 되니까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책임질게 이러면서 이제 100년도 가버리고 다시 안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해버리긴 했어요. 그렇다고 진짜 안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이 이제 또 다시 모여서 추대하는 형식 내지는 돌아오세요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치의 또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첫 발을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 발을 디디고 있는 것으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선택을 그렇죠. 한 것 할 수밖에 같습니다. 없고. 네. 자,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핑크색 으로 우리들에게 후원해 주신 분 얘기를 했더니 파란색도 나왔습니다. 바라기 시대님, 네 민주당 파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최혜병 특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전현희 의원께서 입법 청문회 하면서 박정원 대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신 게, 그거 퍼포먼스예요? 왜 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된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 청문회장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박정원 대령이 제일 왼쪽에 앉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반대되는 자기네들 뭐 이종섭, 임성근 뭐 이제 그 뭐 대통령실 이시원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롭게 혼자서 정의롭게 싸우던 사람이 외롭게 앉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걸 핍박하고 탄압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항명죄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모두 발언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정원 대령이. 이런 탄압을 받는 이 와중에 정말 이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정말 힘든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공포요? 그게 그 표현이 제가 권익위원장 때 정권의 탄압을 받을 때에 제가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부터 시작한 이 정권의 이 총체적인 탄압 그 국면에서 매일매일이 진짜 무섭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무서워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치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그런 정도의 공포감이 있는 거. 왜냐하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정권이 지금 저 하나 잡으려고 그때 그랬죠. 네, 그런 상황이라 진짜 그때는 뭐 구하나사까지 오고 머리카락이 그냥 숭숭숭숭 빠지고 진짜 잠도 못 자고 정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제가 뉴스인사이다 뉴스토마토에서는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 방송에 아침에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하시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출연을 하신 건데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게 내가 몸에서 막 기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보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의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목숨 내걸고 싸우고 있구나 이런 피눈물이 났었죠 그때는. 그리고 막 진짜 막 무서워서 울고 무섭고 외롭고 춥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주에 진짜. 왜냐하면 권력과 싸우니까. 그렇죠. 뭐 가까이 있는 뭐 지인들 또 공무원들 다 이제 저를 멀리하고 뭐 이러는 진짜 외롭게 혼자서 정권과 싸우는데 박정원 대령의 입에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 그런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확 느껴지고 그렇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도 정말 의연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 이분에게 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더구나 이제는 저도 국회에 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함께하고 국민이 당신과 함께한다.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다. 제가 지켜주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운 공포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준다. 이게 하면 좀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너무 따뜻하다. 그죠. 그게 울컥하면서 진짜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에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러다가 그걸 말로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옷 매무새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병대는 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거할 때 그 해병대 사무실에 찾아가서 한번 이제 그때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필승. 와, 진짜 멋집니다. 딱 각도도 딱.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전달을 하고 정말 싶고 전달이 잘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진짜 힘내시라. 그러니까 국민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당신을 우리가 구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을까요, 박대영이. 그래서 저도 정말 그때 너무 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정말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인데 이게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군요. 전달이 충분히 됐고요. 저는 그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렇게 해서 저거 내가 한 말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본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이 사람도 그렇게 느끼겠구나 생각하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현희가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그날 뭉클하게 했던 게 있어요. 전현희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녹취록을 공개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보자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이 외압의 정점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 일선의 수사관들과 해병대 내에서는 그걸 이제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병대가 그 수사관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화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진실이 묻히려고 한다. 근데 이게 외압이 있는 것 같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 진실이 덮일 것 같다. 이게 없던 일로 될까 봐 너무 무섭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녹취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그런 얘기가 녹취가 되면서 왜 이게 무섭냐. 그러니까 그 권력의 최정점에 누군가가 그런 외압을 행사를 하니까 다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경북경찰청에 이 형사가 이제 이 수사 기록을 보내가지고 이걸 다시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수사단장의 수사관이 경찰한테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적법하게 입증한 거 경찰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경찰이 잘 알고 있다. 근데 왜 그걸 다시 이렇게 돌려줬냐.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니까 뭐 잘 아시지 않냐.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이 경찰도 해병대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관이 그것 때문에 우리 수사단장님 뭐 압색당하고 지금 뭐 구속될 위기에 있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막 강의를 하니까 경찰이 서로 막 울고 막 우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미안하죠. 이게 외압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사실은. 네, 일선 경찰이 어쩔 줄 모르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막 이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모든 거에 그래서 다 끝에 그 녹취록의 끝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서운 일을 벌인 장본인이 누구냐? 장관이냐? 장관은 수사 기록 탈취에 자기는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수사 기록 탈취할 때는 대통령의 통화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그게 그날 청문회에서 나왔죠. 밝혀졌거든요. 대통령이 장관한테 통화하고 대통령실에 이시원 그리고 임기훈 네, 뭐 국방비서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경찰청 뭐 이런 식으로 일련의 전화가 쫙 된 게 다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라는 걸 모두가 그때 당시에도 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생하게 녹취로 드러났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특검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녹취 드러나는 그리고 전화 이 통화 내역에서 드러나는 그 라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수처가 물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혹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인력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게다가 압력도 엄청 받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독립된 특검이 그 수십 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청문회를 하면서 내내 이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 반드시 특검이 통과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우리 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저는 입법청문회 당시 너무 잘했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 사살 해준 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한 고리가 누구였는지도 확인이 됐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확실히 그 모든 그 이종서와 유재현한테 법률 뭐 자문을 받았다. 뭐 유재현은 뭐 또 위에서 뭐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데 거기가 사실상 핵심 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현희 의원님 법사위에서 활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때 맨날 말했던 게 유재현을 잘 잡으면 된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국방부 차관 거기도 뭐 실수든 어쨌든 그 청문회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기록의 횟수 탈취 관련해서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또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새 가슴이야. 얼떨결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를 좀 또 파고들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또 중요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효원님께서 박정훈 대령에게 힘내라고 발언하실 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똑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세라킴님 두 분 다 격려할 때 울컥했어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서경림 씨, 네. 제가 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네. 불안당보다도 못한 불의의 정권과 훌륭히 싸우고 사랑맘님이시군요. 네, 불안당보다도 못한 불의의 정권과 훌륭히 싸우고 계시는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그대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필승! 진짜 너무 멋지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우리 새날 우리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멋진 거예요? 오늘따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요 얘기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 필요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이런 얘기 사실은 이제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후보들하고 난 또 다르다. 이거를 당심 플러스 민심 20% 요 부분 때문에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뭐 반윤이 아니라 전륜이다 이러면서 화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특검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꼼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뭐 오늘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겠다. 또 김건희 여사 꼭 지키겠다. 뭐 특검 뭐 이렇게 서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속내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많이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속내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친윤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검법을 받겠다 이렇게 말로 한 것은 그래도 이제 또 비윤들의 표를 좀 받겠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표를 좀 받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고 또 20% 일반 국민들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이제 노리는 꼼수 발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내막을 보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 특검은 법은 안 된다.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이제 뭐 대법원장 자기네 편에게 맡기겠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도 거의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고 네. 그 공정성을 사실은 좀 민주당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안을 내면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러는 거는 그리고 막 시간만 끄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네. 뭐 우리 지금 빨리 다 해야 통과시켰고 되는데. 본회의에서 예, 통과시켜야 예. 되는데 이거 시간 끄는 그런 오히려 연막 시기 그렇죠. 작전인 연막이죠. 예. 거죠. 그래서 이 한동훈의 전략은 꼼수 전략이고 눈 가리고 아웅 전략이다. 근데 이게 먹힙니까? 다른 그 당대표 선거로 될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은 한동훈이 다른 이제 대표 후보들보다는 그래도 전향적으로 재병 특검을 받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맹목적 친윤은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일정 정도 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의 국민들 표는 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민주당도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꼼수는 알지만 네. 그래도 이런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좀 이용해가지고 네. 뭔가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민주당은 여기에 넘어가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걸 넘어가면 지금 본회의에 이제 곧 조만간 통과시킬 법이 늦춰지기만 하고 연기가 되고 증거도 오히려 없어지고. 이제 저들의 전략에 한동훈의 전략에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그 대표 후보의 말도 좀 맞지가 않는 게 사실은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뭐 야당 있었던 추천이었다 법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한 근데 거요? 그때 네. 당시에 박근혜 정권의 반대당이 민주당 측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네. 이렇게 이제 특검을 추천해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특검법 구조랑 거의 비슷한 똑같아요.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 그것도 이 사실은 이제 반대쪽에서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여태까지의 특검들이 항상 그 이런 이제 정권에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반대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을 하는 것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기존의 특검법인 거죠. 그리고 특검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쪽에서 그 수사를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를 임명을 해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상대당에서 특검을 임명을 해라 추천을 해라 이게 특검의 기본적인 정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이 대표 후보의 이런 발언은 사실은 진정성도 없고 그동안의 특검법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한동훈은 그때 당시에 최순실 특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 특검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입니다. 대통령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말할 내로남불 것도 없죠. 이중잣대 대망이고요. 대망 나왔어요. 이 곱디고니 이분이 대마왕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그러면은 어대안이 맞습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근데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뒤통수 맞았다고 주장하는 게 용산의 전략이 한동훈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원희룡 집어넣고 결선 투표 보내려고 지금 사실은 이 판을 만들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 원희룡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않으면 결선으로 가죠.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친윤 후보들이 뭔가 담합을 해서 몰아줘 가지고 결국은 원희룡으로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정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이기려면 1차 투표에서 혼자서 과반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후보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안 되겠죠. 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입장에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진짜 머리들 잘 써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나간 4명이 다 서울대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법대. 네, 윤상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인가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나머지 3명은 다 똑같이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서울대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나오셨죠? 원희룡 고려대 마지막 최종 학력. 대학원 최종 대학원 얘기잖아. 그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82학번으로 네.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92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후배잖아요. 3명의 서울대 법대 선후배와 윤상현 의원 이 4명이 지금 이 당대표 나간 것을 보고 야 진짜 공부 누가 잘했냐 이 말을 안 할 리가 없구나. 이상범 의원의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요. 아 정말 좀 자괴감이 듭니다. 난 공부 못한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예 뭐 공부 잘하셨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서울대 출신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정말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머리 좋은 분들이 머리를 좀 잘 쓰면 참 좋은데 우리 같은 민초들 입장에서는 근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너무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쓰니까 좀 그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날고 싶은 닭 푸드드푸드드님이 또 한 번 후원하시면서 전현희 의원님 네. 저렇게 말을 쉴 틈 없이 잘하시는데 그동안 4명이 나왔는데서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아 우리 센 언니들에게 제가 기가 좀 눌려가지고요. 두 분이 안 오시니까 저도 모르게 오늘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해요. 제가 일단 읽을까요? 오지 마세요.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제 이러다가 언니들한테 혼납니다. 나 ALS 18770629 18770629 지금 100만 달성된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원가입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방송에서도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내이나 드러내도 또 괜찮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없으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왜냐면 우리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김현 언니가 좀 째려보면서 막 눈치를 줘요. 그렇죠? 우리 맨날 느꼈죠? 네네. 무섭습니다. 네, 표정. 전현희 의원님 지금 아까 너무 공감하면서 네네 그러는 거 보셨죠? 아 이거 김현 언니는 보지 마십시오. 자, 제가 오늘 새날에 출연할 이래로 정말 가장 열심히 솔직하게 가장 말도 많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새날 동지 여러분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두 분 의원님을 안 좋아하는 건 알고요. 또 이렇게 항상 옆자리에서 든든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자 ARS 18770629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날 4월의 봄 이렇게 또 특별하게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재밌고요. 두 분 가방에서 활동 열심히 했는 동안에 우리끼리 좀 논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전현희 의원님 법사위 가니까 이렇게 또 정말 효능감 있게 일을 잘하시는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역시 일 잘하는 언니는 어딜 보내도 괜찮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행복한 밤 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같이 나누면서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